요즘엔 또 에세이들이 많이 인기를 네. 얻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세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쁘게 표현한 언어들이 아름다운 언어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또 않거든요. 아. 근데 선생님께서는 작가라는 표현보다는 크리에이터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작가라는 그 타이틀이 사실 불러줄 때 기분도 좋긴 하거든요.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작가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약간 문학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잘 어울리고 저처럼 이런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한테는 크리에이터라고 올려지는 것도 크리에이터 괜찮다는 오히려. 생각이 합니다. 선생님 그럼 작가 크리에이터도 어떤 변화 흐름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네, 생각이 네, 혹시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작가가 그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고 네, 그런 일환 중에 하나가 크리에이터로 변화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작가라는 그 고유한 직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 고유한 문학 우리 작품 속에 있는 그 작가들 보게 되게 되면은 글의 그 뭐 시나 문학 소설 이런 것들에 그 당시의 철학 생각들 자신의 뭐 풍자나 이런 것들 다 담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런 미디어 자체가 책밖에 없었기 때문에 글이라는 걸로 인해 갖고 그분들은 깊게 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정보가 너무 많고 미디어도 워낙 많으니까는 책도 그 미디어 컨텐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 속에서 담을 수 있는 내가 담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컨텐츠를 글로 쓰면 책으로 나오는 거고요. 지금 교수님처럼 이렇게 넛대 말로 한다면 하면 유튜버가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콘텐츠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크리에이터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으로 가던 뭐 네. 브런치로 나오던 유튜브로 나오던 결국은 그것 어떠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 내가 잘 쓸 수 있고 네. 잘 소개할 수 있다면은 결국 그게 크리에이터구나. 그렇죠. 예.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미래는 되게 저는 전망을 밝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해 주세요. 크리에이터가 놀이터처럼 좀 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아요. 놀이터요? 무슨 네. 말일까요, 그게? 그러니까 요즘에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예,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유튜브에 녹화해갖고 올리기만 해도 그게 콘텐츠가 되는 세상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조금씩 있다 보면은 그 소스들이 언젠가는 모여져 갖고 거대한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친구들이 이런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이런 걸 하면 좋을까요? 개별적으로 성향은 본인들이 아마 잘 알 거예요. 내가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편집자적인 재능이 있는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예. 그거에 노력을 하면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어떤 특정한 능력이라기보다는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자신이 파악을 해서 찾아나가면 예. 되겠네요. 그걸 하면서 이제 조금씩 집중하다 보면은 보완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책을 쓰면서 글쓰기가 좀 부족하다 생각하니까는 책을 조금 더 읽게 되고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이 표현을 어떻게 썼는지 더 공부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길로 집중을 하니까는 그런 부족한 역량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내가 노력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싫었던 부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어느 책에 그런 말이 떠오르네요. 관심을 갖고 있으면 안 보이는 것이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던 것 같고, 저도 글 쓰고 책 쓰고 연구하면서 한 번 더 보게 되고 한 번 더 생각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하니까 거기서 또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도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작가를 해보시니까 예. 크리에이터를 해보시니까 네. 하지 않았을 때 네. 이건 이런 건가 생각을 했다가 막상 해보시니까 뭐 다르게 생각되는 뭔가가 있었나요? 어때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부업으로 하는 그 작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독자들하고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예, 이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사람한테는 뭔가의 보상적인 부분들도 그렇지. 따라야 된다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책이라는 컨텐츠도 나온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생각을 책으로 담았으니까 이거는 누군가는 읽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거에 대한 거 인정에 대한 부분들이 쉽게 잘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영역들도 스스로 좀 찾아가야죠. 현대적인 작가는 글 쓰는 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본인이 또 이제 마케터가 되고 그런 역할들도 하니까. 그 예를 들면 어떤 활동일까 그게? 예를 들면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것도 낼 수도 역시. 있고 인스타그램도 낼 수도 역시. 있고 아니면 이거 가지고 이제 소규모 이제 요즘에는 그 동네 책방 같은 것들 많으니까 그쪽 가고 독자들하고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든가. 예, 그러면서 이 존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그리고 사람들 통해서 만남을 해갖고 이거에 있어갖고 제가 내가 이 작가구나라는 거에 있어갖고 만족감도 얻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여쭤볼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책방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감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인스타도 사실은 선생님 거 네. 몰래 가서 봤거든요. 말씀 안 됐는데 그런 이유가 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이제. 네. 인스타도 그렇게 그리고 책방도 그런 이유로. 네.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네. 질문할게요. 선생님, 인공지능, 네. 빅데이터,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그런데 여전히 글쓰기가 중요할까요? 네. 글 쓰는 부분들은 가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랜 능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최초 문명부터 활자가 있음에도 그 활자라는 거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발명품이잖아요. 그렇죠.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지속했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뭐 디지털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 활자에 대한 그 힘은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네.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방식으로 전할지. 네. 예를 들면은 돈의 역사를 전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전했지만 네. 선생님은 그림, 명화를 통해서 전한 것처럼 네. 이런 다양한 아이디에이션이 또 중요할 수 있을 것 같네. 네. 하네요. 어려움은 없었어요? 어려움 물론 있죠. 네. 그런 어려움. 네. 글 쓰면서도 이제 스스로 만족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만족한다는 예. 거. 그리고 이제 요즘엔 또 에세이들이 많이 인기를 네. 얻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세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쁘게 표현한 언어들이 아름다운 언어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또 않거든요. 네. 그러면 너무 네, 어렵죠. 네. 그러니까 책 쓰기라는 게 꼭 그렇게 아름답게만 표현하는 거는 아니니까는 책 쓰기의 가장 기본은 나의 생각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정보를 담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꼭 예쁘게 꾸밀 필요가 그런 거에 아마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글 쓰는 것들이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솔직단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한데 미화하고 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내 영역에서 자꾸 멀어져 가면서 책 쓰기는 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서 어려워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데 글쓰기라는 게 선생님 예쁘게 쓰는 것도 분명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글을 사실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런 식으로 와닿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쓰는 거고 네. 그렇지 않는 친구들은 꼭 그걸 따라갈 필요 없이 네. 그만의 방법으로. 네. 저는 선생님이 쓴 책을 왜 지하철에서 쉽게 읽었냐면은 제목과 글과 그림이 너무 쉬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잘하는 방법을 활용하시면은 그것도 하나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선생님, 이건 어때요? 영화, 웹툰, 음악,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지금 아주 난리입니다, 난리. 네. 물론 뭐 소설도 뭐 한강 작가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매우 명성을 떨치고 있긴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소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만약에 한 번쯤은 소설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그 영역 이런 소설 작품 쓰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점이세요? 왜냐하면 이런 저의 책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집합해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네. 소설을 쓰신 분 같은 경우 그 세계관 그리고 그 스토리를 풀어가기 위한 주인공 설정부터 어마어마한 작업들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런 도전을 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내공들이 상당하실 것 같거든요. 우리 이 컨텐츠 특집이잖아요. 네. 아마 몇 주 후에 이제 소설가가 나오시거든요. 네. 소설가 선생님한테 또 이 질문을 던지긴 할 건데요.
그런 소설을 글쓰기 작업에서 보시니까 선생님분이 보시기에는 우리 한국 네. 소설도 어느 순간 오징어 게임이 그랬듯이 네. BTS가 그랬듯이 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선생님 OTT 많이 네. 보잖아요, 사람들이. 네. 선생님도 그렇고 그쪽 분야로 나가는 것도 생각하세요? 어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